자, 이것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중에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인데,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사용을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나 대신 이런 거를 웹을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해달라, 이런 걸 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 유스 웹 UI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윈도우즈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개발자 홈페이지에서 윈도우즈에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단순해서 아마 이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버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이긴 한 건데, 혹시 이런 것조차 안 돼 있는 분들은 요걸 하면 되는데요. 이제 브루를 설치해서 파이썬을 새로운 버전으로 설치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wget을 딱 붙여서 쓰면 돼요. 제가 이제 입력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일단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윈도우즈하고 똑같이 내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개발자의 그 소스를 전체다가 복제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GitHub에 소스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web-ui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상환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가상환경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가상환경을 쓰지 않으면 맥 OS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파이썬이랑 섞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역 환경, 글로벌 환경하고 같이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만 어디에다가 가둬놓고 요 안에서만 돌아가게 만드는 거를 가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윈도우즈에서도 가상 환경을 쓰는 거를 권장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가상 환경을 쓰는데, 가상 환경을 구현하는 명령어는 이건데요. 내가 맥 OS에 어떤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명령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확인하고, 자기가 이제 버전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Virtual Environment라는 게 줄임말인데요. 이게 vem브라고 하는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폴더가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그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실행시키는 게 요 명령어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 파이썬이 어떤 상자 안에 가둬져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3.13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기가 설치해 놓은 그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요 숫자는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패키지를 자동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요 txt 파일에 보게 되면 패키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전부 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쭉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라이트라고 해서 웹브라우저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nv.example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쭉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요거는 얘니까 보관용으로 놔두고 요거를 .env 파일로 하나 복사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cp라고 하는, copy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요. 윈도우즈에서는 copy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cp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점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맥에서는 요게 파인더나 이런 탐색기라고 있죠. 파인더나 아니면 내가 텍스트 에디터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파일 열기를 열면 이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맥 OS 사용 방법인데, 커맨드 시프트 점 마침표 요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 숨겨졌던 파일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요 한 번만 보고 또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실행하면 안 보입니다. 일단 요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요걸 봐야 돼요. 요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서 요 파일로 이름을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눈으로 이걸 볼 필요가 없는데,
요거를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 파일을 열어서 이 안에 뭔가를 설정하려고 하면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런 단축키를 이용해서 보면 됩니다. 숨긴 파일을 영구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하는 게 뭐 파인드 설정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요 키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를 열어서 오픈 AI API 키 같은 거를 넣으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웬만한 그런 이제 공개된 인공지능의 AIP 키를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실행시켰을 때 부담 없이 오픈 AI 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거기에서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사항이고요. 이거는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설치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럼 실행할 때는 이게 가상 환경에서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설치할 때 가상 환경에서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일단 가상 환경을 켜줘야 돼요. 이게 켜는 명령어였죠. 아까 위쪽에 있었죠. 자, 요거는 이제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상 환경을 켜기 위해서 여기서 실행을 시킨 거고, 지금은 이제 설치하는 단계에서 바로 실행을 한 거라면 이게 켜져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설치한 후에 지금 써야지 그럴 때는 요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요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가상 환경 속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명령어예요.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요 URL을 알려줍니다. 요 URL로 접속하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무슨 뭐 크롬이 됐든 사파리가 됐든 거기에다가 열어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써서 끝낼 때에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되는데, 요거 매번 들어가서 요거 켜고 요거 입력하고 하는 게 귀찮으면 자동 실행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하는 거는 요 해당 폴더 안에다가 webui.sh란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윈도우즈에서는 배치 파일을 만들었죠. BAT 파일을 만들었으면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여기서 터미널을 열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여기 빈탕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빈 파일이에요. 그럼 요거를 텍스트 편집기 같은 거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열든지 그렇게 해서 요 파일을 연 다음에 요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서 실제로 그러면 요 파일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번은 요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만든 파일 이름에다 요 파일 이름은 내가 편한 걸로 좀 수정할 수 있고,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나중에 요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 생기면은 요거를 다시 시정을 해줄 필요는 있지만,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때는 점 슬래시 하고 터미널을 열고 점 슬래시 하고 webui.sh라고 입력을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요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 라인은 git 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원본 소스를 복제해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원본 소스가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면은 복제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버전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실행될 때마다 요거를 실행시켜서 최신 버전을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가끔 한 번씩 요 폴더에 들어가서 웹 UI 폴더에 들어가서 요렇게 쳐주면 됩니다. 쳐줘도 자기가 이제 수시로 가져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만사 귀찮으니까 요렇게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딱 불러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좀 편리하죠. 이렇게 쓰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터미널 창에서 아까 했던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해서 SH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코드를 가져왔는데 이미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새로 가져온 건 없고, 서버에서 원본이 업데이트 됐다면 이쪽에 쭉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실행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접속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카피해서 자,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 와서 입력을 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env 파일에서 환경 설정 파일에서 코드를 넣어놨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거기에 코드를 넣기 싫으면 여기다 넣으라는 소리죠. 여기다가 다 넣어줘야 돼요. 아까 그 베이스 URL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브라우저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쓰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제 이런 거죠. 구글 사이트에 가서 오픈 AI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온 첫 번째 URL을 알려달라. 이런 거를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너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결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픈 AI의 딥 리서치 같은 지금 한 달에 거의 30만 원짜리 유료 버전에서만 지금 쓸 수 있죠. 뭐 다른 버전에서도 쓸 수 있게 확대를 해준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거 한국어로 써도 돼요. 여기다가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해서 제일 처음 나온 URL을 보여달라. run agent. 자,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터미널에서는 실제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참고로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죠.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AI가 알아서 구글 창을 열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링크에다가 번호를 다 부여해서 자기가 그 해당 번호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꺼졌죠? 그래서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 그리고 에이전트 history.gif에 요 지금 검색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첫 번째 URL은 이 서치 결과에 있는 첫 번째 URL은 바로 요 URL이다. e0.go.kr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쪽에 리절트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그 설명이 나온 겁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50초짜리의 동영상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좀 동영상을 실행을 했는데 처음에 접속해서 초기 화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터벌이 좀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그죠? 기존에 나왔었는데 표현이 안 됐던 거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작업한 거를 다 기록해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옵션에 있는 거니까, 이게 아까 GIF 파일로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폴더에 나중에 보면은 이런 자료도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거를 다 녹화를 해 놓는데, 이런 것도 여기다가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레코딩에 보면 내 작업한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적절하게 지워줘야 되고, 그리고 녹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거를 켜놓으면 녹화가 되는 거고, 아까 작업이 끝나니까 브라우저가 자동적으로 닫혔죠. 그거는 요거를 꺼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사용해 보면서 방법을 좀 익혀 나가면 좀 작업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은 사실 뭐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나한테 필요한 작업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요 정도 작업은.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까, 요런 거는 지금 현재는 이 개발자가 테스트 버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잘 만들면 그 오픈 AI에 있는 자료 보는 거 이상으로 나중에 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자료를 분석할 때 문제가, 구글로 자료들을 쭉 찾은 다음에 중요한 PDF 파일이라든가 기사들 같은 거를 찾아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신문 기사나 이런 데 가보면 광고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랑 거기에 섞여 있는 광고 메시지랑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서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이트들은 보면은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료로 되어 있다라든지, 우리가 PDF 같은 논문 자료도 보면은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자료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픈 AI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트들이랑 제휴를 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허락을 얻던지, 아니 비용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좋은 기술을 써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료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무턱대고 임의로 어떤 사이트나 PDF 같은 자료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자료의 규모나 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 얘기하면은 여기에 또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쓰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추론이 가능한 그 리즈닝 모델, 추론 모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딥 리서치 같은 거 할 때는 특히. 그 다음에 올라마가 있는 것처럼 로컬에 자기 컴퓨터에 인공지능 모델을 설치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이 정도면 속도 괜찮네 하는 것들도 여기 브라우저 유스 웹 UI에서 이런 기능을 쓰면은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 결과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급적이면 공개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API 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macOS에서 이쪽에 있는 요 브라우저 유스 웹 UI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